58세 은행 지점장 퇴직하자마자 통장 잔고가 바닥난 이유. 얼마 전 지인 중 한 명이 은행 지점장에서 은퇴했습니다.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맞이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책 덕분에 누구보다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으리라 모두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그가 퇴직을 하고 몇 달 후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은퇴하고 나서야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 그는 은퇴 직후 기대했던 연금과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퇴직한 지 반년도 안 되어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문맹도 아닌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빠질 수 있는 경제적 함정과 이를 미리 방지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화려한 직장 타이틀에 숨겨진 함정.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이야기한 은행 지점장 친구입니다. 그는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금융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책과 연봉이 높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생활 수준을 점점 높였습니다. 자녀들의 해외 유학, 부부의 잦은 해외여행, 그리고 명품 소비까지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에 빠진 겁니다. 그의 퇴직금은 많았지만 이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고집하다 보니 순식간에 잔고가 바닥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현역 시절과 같게 책정한다면 경제적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미리 적절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퇴직금을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 두 번째는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은행 예금에 두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지인의 권유로 잘 모르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경험이 없는 그에게 그 투자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퇴직금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여러 분야에 분산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충분하지 않은 연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사례는 공무원 출신의 61세 퇴직자입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던 생활비가 고정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갑자기 늘어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자 그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 미리 연금 예상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자.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경제적 위기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 수준을 현역 시절보다 낮게 책정하고 미리 소비를 관리하세요. 둘째, 퇴직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세요. 셋째, 연금과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여 충분한 예비 자금을 마련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실을 마주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쇼크는 준비가 안 된 사람만이 겪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 창출 전략,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은퇴를 했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어떻게 소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일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및 강의. 금융, IT, 법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컨설팅이나 강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직 은행원이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상담 제공. 대학교, 직업훈련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 가능. 이 파트타임 및 시간제 근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 예시 마트 계산원, 학습 코치, 시험 감독관, 도서관 사서 등. 노동 강도가 낮고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직업이 적합. 3.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예시 지역 도서관 사서, 문화해설사, 민원 안내원 등.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면서도 부담이 크지 않은 일자리. 2.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1. 유튜브 운영.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예시 퇴직 후 귀농한 사람이 농사 팁 유튜브를 운영하며 광고 및 후원금 수익 창출. 건강, 재테크, 은퇴 준비,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가능. 2. 블로그 및 SNS 활용.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예시 은퇴 후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체험단 및 광고 수익 창출. 특정 관심사를 꾸준히 다루면 수익형 블로그로 발전 가능. 3. 온라인 강의 제작. 전직 교사, 강사, 전문가라면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 판매 가능. 예시 은퇴 후 영어 교사가 온라인 영어 수업을 개설하여 수익 창출. 클래스 100일, 유데미, 크몬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활용 가능. 3. 퇴직 후에도 유용한 자격증 취득과 활용법. 1. 수요 높은 자격증 취득. 활용도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마련. 예시 부동산 중개사, 부동산 투자 및 중개업 운영. 요양보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바리스타 자격증 카페 창업 또는 바리스타 알바 가능. 이 자격증 활용하여 프리랜서로 활동. 예시 노무사 기업 및 개인 대상으로 노동법 상담. 세무사 은퇴 후 소규모 회계 서비스 제공. 정리수납 전문가, 1인 가구 및 고령층 대상 정리 서비스 제공. 마무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방법.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활용, 그리고 자격증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경제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삶을 동시에 누려보세요.